마무리 해볼까요? 자, 오늘은 좀 유리아 선생님이 이제 이 물리가 좀 어려울 때가 됐는데 운동량, 충격량 쉽다 그래서 쉬우면 안 돼요. 물체 상대 속도 가지고 속도를 찾는 게 이게 어려운 거야. 연립방정식 시켜서. 원래는 이제 수능 문제는 이제 그렇게 나옵니다. 근데 당황하지 마시고 기본 공식인데 연립시켜서 풀 마음만 있으면은 물리는 쉬워요. 근데 내가 이 물리에 이 연립시켜서 이렇게 나는 왜 연립시켜서 풀 생각을 못했지? 나는 뭐 물리에 재능이 없나? 절대 아닙니다. 원래 물리 유형이 그래요. 요즘에 원래 변수가 한 4개 정도 있으면 되는데 그 중에 3개를 주어지면 딱 편해. 이게 중등 과정에서는. 근데 고등학교에서는 4개 변수 중에 2개만 줘. 1개는 연립시켜서 지워버려야 돼, 이걸. 그런 형태로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제 이 학년이 올라갈수록 변수가 점점 적게 나와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찾아가느냐 단계별로 연습을 하면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선생님도 어려워요, 솔직히 수능 문제는. 자, 그러면 오늘 공부할 내용은 뭐냐면은 이제 일에 관한 얘기예요. 일. 네, 질문 먼저 중요 문제 받고 시작합니다. 네. 수능 얘기. 어디요? 수능 얘기 파트에서. 예. 5번에 기회 시험. 5번이요. 7번도 같이 해주세요. 7번. 5번 7번? 5번, 7번. 5번, 7번 아예 풀어볼까요, 그냥? 그렇죠. 개별적으로 쭉 왔으면은 기억, 니은, 디귿 하면 딱 나오는데 나도 실은 문제를 이게 다 외우지를 못해가지고 이게 한꺼번에 답이 이게 안 나와요. 답 좀 적어놓을 걸 그랬나? 이게 안 나온다. 이러면 안 되는데. 야야야, 정신어 내리다. 왜 나와? 자, 정신 차려보자. 날씨가 추워서 그런가 얘들의 상태가 안 좋아. 자, 페이지 52쪽입니다. 52쪽에 5번, 그다음에 7번 까먹기 전에 적어놓자. 자, 5번 같은 경우에는 3kg과 그 다음에 2kg에 20N 힘이 주어지죠. 자, 근데 질량비를 따지면은 여기까지 끌려오는 애는 3kg이고 여기에 끌려오는 여기 뒤에 이쪽 오른쪽으로 끌려오는 애는 5kg입니다. 그래서 I자 힘의 비가 몇 대 몇이 되냐? 3대 5가 되겠죠. 그치? 이거 기억나요? 이런 분의 학생들? 질량이 m이고 질량이 2m이고 질량이 3m인데 어떤 F라는 힘을 주게 되면은 줄마다 장력이 생기는데 T1, T2, T3 뭐 흥부새끼, 십새끼 그치? 끌고 기억나요 이거? 줄줄줄 끌고 가는 거. 자, 여기에서는 질량이 m인 애가 어떤 가속도 a로 움직이니까 ma라고 하는 장력이 걸리고 여기는 3m이 끌려오죠. 3ma에 여기는 모두 6이기 때문에 6ma에 이제 여기 장력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질량을 모두 이제 없애버리게 되면은 m이 a가 없애버려 이렇게. 그럼 얘는 1대 3대 6 이렇게 표시가 되겠죠. 예를 들어서 뭐 30N이다. 그러면 6일 때가 30이라면 5배죠. 얘는 15N일 것이고 얘는 5배니까 5N. 이런 식이 될 겁니다. 질량이랑 상관이 없어요. 얘네들은. 그래서 질량이 만약에 1kg, 뭐 2kg, 3kg이어도 되고 2kg, 4kg, 뭐 6kg 이렇게 1대 1대 3이 된다면 항상 이 비율은 항상 변함이 없죠. 알고 보면은 3대 2가 되니까 여기는 3대 5 여기는 이제 3, 5 더하면 이게 5가 된단 말이야. 3, 5 이렇게 3, 5 근데 20이니까 몇 배요? 4배가 됩니다. 4배. 그러니까 4배가 되니까 12N. 여기 장력은 12N이 돼요. 여기 장력은 뭐 20N 이렇게. 운동 방정식을 안 세우고 비례식으로 풀 수 있는 방법은 F는 MA에서 MA를 지워나가는 거죠. 공통적인 숫자를. 그러면은 복잡한 식을 안 쓰고도 이제 암산이 가능합니다. 이런 문제들은.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는 여기에 3kg과 2kg이 있죠. 자, 이런 경우에는 여기 중력을 이용해서 20N 힘이 주어지는 거기 때문에 이 상황은 똑같습니다. 요거랑 별다 다른 게 없어요. 얘네들은 디귿
A가 B를 당기는 힘의 크기는 잠깐 A가 B를 당기는 힘은 원래는 줄을 당긴다고 봐야 되겠죠. 뭐 A가 이제 직접 줄을 통해서 잡아당기고 있는데, 그렇죠? 그 힘의 크기는 12N으로 똑같습니다. 자, 이해되나요? 이렇게? 그렇죠? 크기는 그래서 가에서가 나에서보다 같다. 맞는데? A가 B를 당기는 힘의 크기는 이상하다? 이 마찰력이 있는. 잠깐만, 마찰력이 있는 문제예요? 네, 그렇긴 한데. 잠깐만. 문제가 아니 미안합니다. 여기서 등속으로 얘들아 등속으로 움직인다. 오씨, 등속으로 움직이네요. 가속도 운동이 아니라 등속 운동으로 하고 나는 A가 도르래 아래 요거도 등속입니다. 요것도 등속이네요. 미안해요. 일정한 속력. 그렇죠. 자, 그래서 미안하게 잘못 풀었습니다. 이게 가속도가 없기 때문에. 자, 그러면은 이 같은 재질이라면 이 마찰력은 이제 질량에 비례하게 되거든. 그렇죠? 그래서 이 녀석들이 이 전체 5kg에 작용하는 마찰력이 20N이 생겼다. 그렇죠? 그래서 20N 중에서 전체 질량 5분의 3 곱하기 5분의 3 20N 중에서 5분의 2 그럼 얼마가 되겠어요? 8N 얘 마찰력은 8N 얘 마찰력은 12N 이런 경우에는 한 가지만 마찰력이 생기죠. 그렇지? 그래서 잡아당기는 힘 이런 경우는 이 녀석만 마찰력이 20N 이렇게 돼버리네요. 그래서 왼쪽에서는 이 A가 B를 당기는 힘의 크기가 얼만큼이냐. B가 A를 당기는 힘이랑 똑같은 크기로 잡아당기는데요. 12N 그런 경우는 12N이 되고 자, 여기서는 얘가 마찰력만큼의 힘으로 잡아당겨주겠죠. 또는 요 힘의 크기는 똑같으니까 여기 크기는 20N 그래서 가보다 몇 분의 몇 배로 크냐? 5분의 3분의 5배? 3분의 5배로 커지는 이런 경우네요. 그래서 디귿 같지는 않고 등속일 때는 마찰력이 있기 때문에 다르다. 자, 성준이 알겠어요? 이게 네. 등속이니까 마찰력만큼 당긴다는 거예요. 그렇죠. 등속이니까 R자 힘이 0이다. 그래서 조건 가지고 풀어가는 거. 저번에 누구야? 근재가 얘기했었나? 재호가 물어봤었나? 그렇죠? 성준이가 물어봤구만. 아니 근재가 물어봤다. 그래서 이 조건의 집을 때려 넣고서 그 다음에 힘을 찾아간다. 그렇죠? 그래서 현재 등속이기 때문에 R자 힘이 0이니까 R자 힘이 0인 상태로 운동 방정식을 만들어서 그 힘의 크기를 유추해내는 이런 형태입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7번 볼까요? 7번. 7번 같은 경우는 나 문제 좀 읽어볼게요. 이렇게 배우자 이거는 마찰이 없는 면을 지나서 마찰이 있는 면에서 L만큼 운동하는 정적을 나타내는 것이다. 물체의 속도를 나타내는 것인데, 자, 요거는 뭐 요런 형태는 1kg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요거를 F라는 힘을 줘가지고 마찰력이 없는 곳과 마찰력이 있는 곳에서 마찰력이 없는 곳은 빨라졌다가 있는 곳에 느려졌다. 자, 그 다음에 1, 그 다음에 여기는 3. 자, 그 다음에 여기는 3초. 잠깐. 이 거리가 L이네. 면적이. 얘들아, 이 문제가 F라는 힘을 계속 주는 걸까? F라는 힘을 안 주는 걸까? 이게 중요한데. F라는 힘을 마찰력이 있는 곳에서도 계속 주고 있는 문제죠. 그렇죠. 자, 그러면은 우리 운동 방정식을 가지고 봅시다. 처음에 이 물체 1kg에 어떤 힘을 줬을까 찾아볼 수 있냐? 한번 찾아볼 수는 있어요. 이런 경우는 1분의 3 그래서 가속도가 3m/s의 제곱이기 때문에 요 F의 힘의 크기는 3N이 됩니다. 자, 이해할 수 있나요? 그렇죠. 그래서 마찰력이 있는 곳에서 L이라는 거리를 움직이는데요. 여기에 3m/s에서 얘가 이제 정지할 때까지 L만큼 움직였어요. 자, 그런데 이 거리가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계산 한번 해볼까요? 일단 계산 가능한가? 여기 걸린 시간은 2초가 되고 평균 속도는 1.5가 되기 때문에 3m 움직인 겁니다. 3m. 그렇죠? 3m 찾을 수 있죠. 그래서 이 문제는 이쪽으로 마찰력이
자, 우리가 계속 3N을 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 가속도가 얼마냐? 가속도를 구하는 게 문제야. 그치? 그래서 이 물체는 오른쪽으로 F라는 3N을 받고 있고 반대쪽으로 마찰력을 받고 있는데 이 마찰력 크기를 구하기 위해서 이제 가속도를 구할 겁니다. 자, 가속도가 얼마예요? 이게 마이너스 1.5 미터 퍼 세크의 제곱이 됩니다. 계산해 보면 찾을 수 있어? 오, 그러면은 가속도는 요거 누가 더 크냐? 이 마찰력이 더 크냐? 요 3N이 더 크냐? 뭐 이런 얘기죠. 그치? 마찰이 더 크지 않겠어? 그치? 그래서 F에서 3을 빼주게 되면 가속도 질량 1 곱하기 마이너스 1.5m per 세컨드 제곱의 가속도 운동을 하기 때문에 자, 여기까지 되나요? 뭐 틀린 것 같지 않죠 여기서? 힘의 크기? 그치? 그냥 이거를 그냥 플러스를 하든가 또는 오른쪽 방향을 플러스로 하면 왼쪽은 마이너스가 되기 때문에 오른쪽에 있는 3에서 왼쪽 마이너스 F를 했을 때 왼쪽 플러스 마이너스 이거 들어가는 거지. 그렇죠? 그래서 그냥 큰 쪽에서 작은 빼주면 그냥 가속도 F-3은 1 곱하기 1.5 이렇게 아무튼 두 식은 같아요. 이 식들은. 자, 이 식을 가지고 승무 마찰력 F는 얼마냐면은 뭐 이항시켜주게 되면은 뭐 4.5N이다 또는 마이너스 4.5이다 이렇게 구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 기억 F는 3N이다는 맞고요. 맞는데? 자, 니은. 근데 답은 아닌 것 같은데? 마찰이 없는 면을 지나서 마찰이 있는 면에서 얼마큼 정리한다. 무슨 소리야? 3m 퍼 세컨드. 맞는데? 자, 니은. 마찰이 있는 면에서 운동할 때 물체 작용하는 마찰의 크기는 4.5N이 됩니다. X. 자, 디귿. X는 1m이다. 맞는데?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나는 정답을 5번으로 체크해놨네. 안 풀어보고 내가 답을 뺏겨놨다. 그런 문제였구만. 근데 어렵다. 얘들아, 마찰력 문제는 너무 여기 이 시중에 나와 있는 교재 중에서 마찰력이 있는 직접 풀 수 있는 문제는 실전 수능 문제하고 개념 완성밖에 없어요. 다른 학교 교과서 문제와 그 다음에 뭐 대부분의 수능 특강 문제나 이런 데서는 마찰력을 잘 다루진 않습니다. 원래는 그냥 이게 왜 올해는 마찰력을 자꾸 이렇게 수능에서는 그 마찰력을 구하는 건 아니야. 마찰력이 크기가 대충 얼만큼이냐 뭐 이렇게 대충 구하는 걸로 이제 나오게 돼 있어요. 마찰력 자체를 구하는 식이 물리 투기 때문에. 근데 학교 수업 듣다가 혹시 필요할 때 얘기해 주세요. 나중에 마찰력 아닌데 정리해 줄게. 마찰력은 되게 쉬워 원래는. 근데 그냥 필요 없으니까 안 하는 거지 그 시간을. 이 시간 자체도 솔직히 우리 정도 같이 하면 5분 10분이면 정리면 되는데 쓸모없는 내용을 머릿속에 넣을까봐 그런 때문에 안 하는 거야. 몰라도 돼요. 이 정도만 알아도 돼. 자, 그래서 오늘은 자, 질문 또 없어? 네. 수능 특강 숙제 있지 않았어요? 수능 특강 아니야. 냅두세요 일단. 풀고 계세요. 수능 특강 문제 어디냐면은 운동의 기술평가지 원래 숙제였습니다. 가속도까지 안 했어요? 예, 가속도까지, 운동의 표현까지. 네. 그 다음에 요번 주 숙제가 운동의 법칙까지예요. 근데 운동의 법칙이 한 2주 걸릴 걸 푸는데 수능 특강? 아니 그걸 가지고 있어. 아직 알 거 수능 특강 안 풀 거야 아직. 개념 완성으로 진도 나가고 차근차근 숙제를 내주고. 야, 제보야 맞다. 수능 특강이었다. 수능 특강. 야, 여기 적어놓은 게 이거였네. 이게 숙제였네. 여기 수능 특강 운동 여기. 그 다음에 여기는 수능 특강 운동의 법칙. 이렇게. 이걸 한 2주 걸릴 수도 있는데 아무튼 수능 특강 샀어? 그래? 안 샀으면 뭐 얘기해서 내가 프린트 해줘도 돼요. 있으니까 PDF 본으로 있으니까. 한글판으로는 없어도 PDF 폰으로 나왔어요. 그리고 인터넷 있잖아. EBSI 들어가면은 우리 학생들로 무료로 다운받을 수 있게 해놨습니다. 거기에. 그래서 프린트해서 봐도 되고요. 원래 책을 한권 사야 돼. 그거는 무조건 잊어버리면 안 돼요. 고의 내신 할 때 1, 2등급 만들 할 사람들은 항상 풀어봐야 돼. 그리고 거기에서 한 20% 정도 나와요. 수능 특강에서. 나중에 학교 시험 보면 알게 될 거야. 선생님들이 학교에서 만들어지는 프린트가 수능 특강으로 문제 만들어진 경우가 많아요. 대부분은. 그리고 이 마라톤에서 수능 기출문제 중에서 만드는 경우는 조금 드물었었고 서울에 있는 어떤 미친 과학 중점 학교에서 걔들이 마라톤으로 고위 애들한테 프린트를 나눠주고 거기서 수능 학교 시험 문제 내는 걸 본 적은 있는데 대부분의 고등학교 학생들은
올해 고3들 모의고사 문제에서 학교 시험 문제 되는 경우가 많아서 우리 학생들이 한 4월달 정도 이제 시험 볼 때 3월달 고3들이 모의고사를 볼 거거든. 물리원을 거기 문제를 다운받아서 시험 보기 전에 그걸 풀어봐야 돼요. 해당하는 단원 문제를 4-5개밖에 나오진 않지만 그리고 기말고사 볼 때가 되면은 또 학생들이 한 6월달쯤 해가지고 또 고3 애들이 또 모의고사를 봅니다. 전국 모의고사를. 그 전국 모의고사에 나온 문제 중에서 또 몇 문제가 나와요. 그걸 또 풀어봐야 돼. 그래서 1등급이 되는 건 되게 피곤해 얘들아. 빠짐없이 풀어야 돼. 빠짐없이. 우리 학생들이 그런 자료를 모두 준비하기 시간이 걸리니까 내가 나중에 편집해가지고 필요한 것만 골라가지고 해줄 테니까 한 번 풀지 마시고 그걸 제한된 시간 내에 풀어야 되기 때문에 여러 번 풀어봐야 되는데 한 번 풀고 답 나온다고 하면 안 돼. 그 시간 오래 걸리면 안 돼. 이게 학교 문제는. 자, 넘어가 볼게요. 자, 페이지 54쪽, 55쪽에 관한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오늘은 1에 관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자, 1. 자, 우리 이제 워크라고 배웠죠? 워크. 그래서 1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W라고 적는데 자, 1이 뭔지 잘 기억하면 좋고요. 자, 두 가지 한번 설명해 줄게요. 어떤 학생이 있어. 어떤 학생이 떠 이렇게 학생 떠. 그래가지고 이 학생에다가 1을 해줍니다. 물체에다가 1을 해줘요. 1. 딱. 그러면은 이 보통 우리가 뭐 이렇게 용돈 같은 거를 뭐 자기 지갑에 저금을 하거나 통장이나 또 온라인 통장에 입금시켜 저금하거나 이자는 붙지 않지만 이 용돈을 저금하는 것처럼 실은 뭐 내가 이래 돈을 지금 쓸 건 아니야. 근데 나중에 이 아들 딸이 막 대학교 가가지고 공부하려면 돈이 많이 필요할 것 같아. 그래서 미리 좀 저금을 해놓을 거야 내가. 그때는 이 부모님이 좀 나이가 들어서 좀 이게 좀 불안해. 얘가 막 공부를 더 하고 싶어가지고 유학 가고 싶고 막 그럴 수도 있거든. 그래서 이걸 어떻게 감당을 하냐? 미리 좀 저금을 해놓자. 자 보자. 내가 물체에다가 어떤 일을 저장을 한번 하고 싶어요. 저장. 이 저장을 해놔가지고 언제 쓸지 나도 모르겠어. 예를 들어서 그런 개념이에요. 이게 일이라는 게. 그래서 나중에 그러면은 물체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100만 원어치의 일을 해놨다. 그러면은 여기에 나중에 100만 원어치 나중에 100만 원어치의 일을 할 수 있는 그 일이 저장이 돼 있어요. 이 저장되어 있는 일의 형태를 에너지라고 부릅니다. 에너지. 그래서 이 에너지의 종류가 되게 많은데요. 우리가 이제 첫 번째 어떤 물체 알짜 힘이 일을 해버리게 되면은 그거는 이제 운동 에너지라는 형태로 바뀝니다. 그 다음에 중력에 대해서 해준 일의 양은 포텐셜 에너지라고 하는 에너지 형태가 되고요. 용수철 탄성력에 대해서 일을 해주게 되면은 탄성력에 대한 포텐셜 에너지로 저장이 되고요. 마찰에 대해서 일을 해주게 되면은 이건 저장되지 않고 공지로 날아가. 마찰이 발생할 때는 마찰에 대해서 일을 해주게 되면은 열 에너지가 발생을 해버리는데 이런 경우에는 물체에 저장이 돼 있어요. 근데 열 에너지는 물체 여기 열 에너지가 공기적으로 흩어져 나가기 때문에 이거는 저장되지 않습니다. 열 에너지는. 그래서 에너지 형태가 굉장히 많은데요. 우리가 이제 배울 거는 세 가지야. 그래서 세 가지식을 유도해주고 어떻게 이 식이 나온 건지 물론 다 대부분 알 거예요. 금방 이해하는데 문제는 요거 있지. 이 에너지를 끄집어내는 과정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문제에서는 에너지를 저장해서 식을 외우는 거는 다 할 수 있는데 이거를 어떻게 해가지고 현재 운동 에너지만 가지고 있다면 나중에 또 다른 운동 에너지와 포텐셜 에너지가 될 수도 있습니다. 또는 운동 딱 부딪혀가지고 두 개의 운동 에너지 여러 가지 형태가 많아요. 얘네들은. 자, 그래서 정리 한번 해볼까요? 이를 배우는 거는 그 물체에 얼만큼의 에너지를 변화시킬 거냐. 자, 다시 일의 정의 좀 설명해 드릴게요. 식으로만 외우면 안 되고 일의 정의를 알아야 되는데요. 일의 정의는 뭐냐면은 에너지의 변화량을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어떤 물체가 있는데 내가 일을 해버리면 에너지가 변화가 생겨요. 그런 걸 일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런데 책에는 없지만 우리가 요걸 좀 알고 있어야 돼요. 일이 가끔 얘들아 일 있잖아. 무조건 에너지를 증가시키는 일만 있는 게 아니라 감소시키는 일도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이게 좀 헷갈리긴 한데요.
일단은 증가시키는 거 위주로 한번 천천히 한번 해볼게요. 일단은 한꺼번에 하면 어려워요. 자, 1 워크는 그래서 얼만큼 하면은 그 물체의 힘 곱하기 코사인 세타 곱하기 S. 자, 요게 에너지 증가량을 구하는 방법이에요. 물리에서 말하는. 자, 이게 에너지 변화량, 에너지의 변화량을 구하는 공식입니다. 요게 요만큼을 정의를 내렸어요. 힘 곱하기 코사인 세타 곱하기 S. 자, 이 녀석을 이제 이 1의 정의라고 합니다. 1의 정의. 자, 그러면 원래 정의는 이걸 알아야 돼, 에너지. 요거를. 그렇죠. 식만 외워서는 안 돼요. 왜냐면 물체들이 다 여러 개가 붙어 있어. 그래가지고 나는 이 앞쪽 물체한테 일을 했는데 뒤쪽 물체가 딸려와. 그럼 앞쪽 물체가 뒤쪽 물체를 잡아당겨. 그래서 앞쪽 물체가 뒤쪽 물체 일을 해버려요. 그럼 뒤쪽 물체는 앞쪽 와. 얘들아. 내가 이거 잘 봐. 이게 우리가 문제 풀 게 이 문제야. 이거 하나짜리가 아니라 A하고 B가 있거든. 내가 힘을 줘가지고 B를 당겼어. 그러면은 B가 A를 F라는 힘으로 당길 것이고 A도 B를 어떤 F라는 스몰 F라는 힘으로 이게 잡아당기겠죠? 그치? 그래서 얘도 A한테 B를 힘을 줘서 힘을 준 상태로 움직였다. 그러면 무조건 일을 해주는 거예요. 이게. 그치? 그리고 B도 A한테 일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가운데 껴있는 물체는 어떻게 되냐면은 내가 힘을 줘서 일로 잡아당기면은 그만큼 에너지가 증가하고요. 얘가 얘를 당기면 얘가 얘를 당기고 움직이는 반대쪽으로 힘을 주게 되면은 어떤 에너지만큼 더 감소하기 때문에 두 가지가 더해져서 얘 에너지는 만약에 100만큼, 만약에 30만큼 됐다. 얘 실제로는 70밖에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이해하는 과정이 좀 어려워요.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은 한 개 한 개 배우는 건 쉬워 우리 학생들이. 근데 원래는 이 어떤 물체에 힘을 준다는 거는 물체들이 항상 힘을 서로 주고받기 때문에 자기도 알고 모르게 남한테 영향을 주고 일을 하거나 하면서 자기의 에너지가 감소할 수도 있게 돼 있어요. 그래서 좀 잘 따라 보세요. 좀 이게 그래서 1번 볼까요? 1번. 자, 어떤 물체가 1번. 자, 뭐 필요 없는 내용들을 좀 지나가고요. 자, 이 코사인 세타는 힘의 방향과 이동한 방향이 다를 때입니다. 어떤 물체가 있어. 그래가지고 F로 S만큼 잡아당겨서 그럼 곱해주면 돼요. 왜냐면 F와 S가 코사인 0도는 그냥 1이 돼버리기 때문에 코사인 세타가 없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힘의 방향과 이동한 방향이 일치할 때는 이 값을 크게 의미는 없어요. 여기 1이 돼버리기 때문에 FS를 구할 수 있게 되는데 문제는 이거야. 물체가 이렇게 1kg 이렇게 있는데 힘을 이렇게 F라는 힘을 줘가지고 1로 움직였어요. 실제로는 바닥면에서 1로 움직였어요. 즉 각도가 똑같이 움직여도 계속 이렇게 쭉 가속이 같은 각도로 이렇게 움직입니다. 이렇게 쭉쭉쭉 이렇게 움직여요. 그러면은 힘의 방향과 이동한 방향이 일치하지 않을 때, 그렇죠? 이 사이가 세타에 대한 코사인 세타를 넣어주게 됩니다. 자, 이해되나요 여기까지?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이 물체가 위로는 움직였어요, 안 움직였어요? 위로는 안 움직였다. 오른쪽으로 움직였어요, 안 움직였어요? 이런 경우는 움직였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힘을 두 가지로 나눠버립니다. 요런 힘과 요런 힘. 그래서 힘을 주었는데 그쪽으로 안 움직였다. 이쪽으로 한 일은 0이다. 그리고 이쪽으로 한 일만 0이 아니구나. 그래서 이쪽 일만 계산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힘을 준 쪽으로 움직이지 않았기 때문에 힘을 준 방향으로만. 이걸 계산하는 방법이 이게 힘의 크기는 F이고 움직이는 방향이 S가 되면은 요 세타 해가지고 자, 요 F라는 힘을 수직으로 나눠버립니다. 요렇게. 자, 그래서 FY, 뭐 FX 해가지고 요 힘의 크기, 요 힘만 일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요걸 FX를 구하기 위해서 F 곱하기 코사인 세타를 곱해줍니다. 요게 뭐 곱한 거냐면은 요 S 쪽으로 작용한 힘을 구한 거야 이게. 움직임 방향 쪽으로. 이게 S 방향으로 작용한 힘을 구하는 방법이 F 곱하기 코사인 세타가 됩니다. 그래서 F 곱하기 코사인 세타가 왜 들어가냐? 움직이는 방향으로 작용한 힘의 크기를 구하기 위해서 코사인 세타를 곱해주는 거고요. 이게 만약에 일치가 될 때는 상관없이 그냥 1이 돼버리기 때문에 그렇죠? S 방향으로 F라는 힘을 주면 그냥 S 방향으로 작용하면 그냥 F가 되잖아. 그럴 때 그냥 F 곱해주는 거다 이런 얘기죠. 그렇지? 그래서 좀 복잡합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은 이렇게 F 곱하기 코사인 세타를 해가지고 물체 1을 해주게 되면 그 다음에는
이제 어떤 일이 생길 거냐 뭐 이런 얘기입니다. 첫 번째부터 차근차근 한번 해볼까요? 이제 알짜임이 일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알짜임 일을 하는 경우에 자 1번 자 알짜힘이 일을 하는 경우고 자, 어떤 물체가 마찰력이 없다. 예를 들어서 질량이 m이다. 이 물체에다가 F라는 힘을 줘가지고 S만큼 잡아당겼다. 이렇게. 자 그러면 이제 이 물체는 어떤 에너지를 가지게 될 것인가? 자 이렇게 물체를 쭉뭐 마찰력이 없는 물체를 F라는 힘을 주어서 S만큼 잡아당기게 되면 한번 볼까요? 어떤 가속도가 생겼다고 쳐보자. 물론 이 가속도는 뭐 m분의 F만큼의 어떤 가속도가 될 거예요. 이 가속도는 자 처음 속도가 v5라고 치고 속도가 v라고 쳐볼게요. 그러면은 F 곱하기 S의 값은 물체 질량으로 표시하게 되면은 F는 M 곱하기 A로 적을 수가 있게 되고 자, 이 A의 S는 V의 제곱 마이너스 V5의 제곱이 되기 때문에 S 대신에 2A분의 V의 제곱 마이너스 V5의 제곱으로 바꿀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럼 얘는 2A분의 V의 제곱 마이너스 V의 제곱으로 바꿔놓는 거죠. 그럼 얘는 A가 없어지게 되면서 2분의 1 MV의 제곱 마이너스 2분의 V5의 제곱으로 변할 수 있는데 자, 왜 이렇게 저렇게 되는데 굳이 이렇게 나눠놨을까? 뭐 이런 것도 뭐 궁금할 수 있어요. 어떤 학생들은. 그렇죠? 왜 이렇게 하면 되는데 굳이 이렇게 해놨을까요? 왜? 편하게. 그렇죠. 왜요? 뭐가 편할까요? 이게? 이거를 어떤 물체한테 해준 일의 양을 구하려면은 그렇죠? 해준 일의 양을 하는 걸 다 지켜봐야 돼. 아빠가 월급을 예를 들어서 좀 적어도 그렇고 많아도 그렇고 좀 얼마를 해야 되나? 예를 1,000만 원 벌어왔다가 쳐보자. 그치? 근데 1,000만 원 액수를 내가 확인이 안 돼. 오늘 보니까 오늘 8시간 하셨어. 그 다음에는 야근이 해가지고 1시간 더 했어. 이렇게 그날 했던 거를 모두 더 해가지고 아빠 그래서 일 얼마큼 하셨나요? 얼마큼 버시겠네요? 딱 예를 들어서 그치? 그런데 귀찮잖아. 그러니까 얼마큼 월급이 딱 찍혔어 통장에. 얼마큼 했군요. 이렇게 어때? 뭐가 계산하기 쉬워? 일일이 계산하는 게 좋겠어? 아니면 결과만 보는 게 좋겠어? 그게 더 빠릅니다. 자 이거 봐봐. 하는 일의 과정을 쳐다봐야 돼. 이걸 알려면. 그래서 이 물체가 얼마큼 에너지가 생기는지 알려면은 다 야려야 돼. 힘을 줘가지고 막 잡아당기기 머리 막 해야 되는데 딱 그걸 미처 놓쳤어. 못 봤어. 딴짓하느라고. 근데 지금 얘가 M이라는 질량이 V로 움직이고 있어요. 이미 그 에너지를 받아서. 그러면은 이 과정을 보지 않더라도 얘가 받은 일의 양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일이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일을 받아가지고 어떤 형태가 변했잖아. 이런 거 일을 받아가지고 변했잖아. 이런 걸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이 에너지라고 하는 거는 계산해놓은 값이에요. 일의 양을. 일의 양을 계산한 게 에너지야. 귀찮으니까 그냥 이렇게. 그렇죠. 그래서 이미 이런 과정을 보지 않고 얼만큼의 일을 했는지 이제 알 수 있는 방법은 에너지를 알아내는 방법인데요. 일을 한 결과가 첫 번째 자 알짜힘이 일을 하였다. 이렇게 한번 적어볼까요? 알짜힘. 알짜힘이라면은 운동 에너지라고 하는 에너지로 변화가 됩니다. 자 다시 처음 속도가 만약에 0이었다. 그러면은 해준 일의 양은 바로 어떤 2분의 mv 제곱이 되겠죠. 이런 형태를 운동 에너지라고 부르고 자 운동 에너지 변화량은 2분의 1 mv의 제곱으로 이제 구할 수 있게 되죠. 자 두 번째 과정 볼까요? 그러니까 물체를 알짜 힘을 줬어. 수평이든 수직이든 빗면이든 간에 알짜 힘이 있다. 그러면 다 뭐로 변한다? 알짜 힘이 한 일은 운동 에너지로 변해요. 오케이? 자, 이 일을 다시 한번 참고로 한번 다시 설명해 볼게요. 이 물체에 작용하는 힘은 과연 몇 종류일까? 마찰력이 없다고 쳤을 때 자, 일단 물리에서 중력 빼먹으면 안 된다고 했죠. 그래서 지구가 잡아당기는 중력은 mg가 되고 수직 방향으로 밀어주는 수직 항력도 mg가 됩니다. 그리고 줄이 당기는 힘 F 세 가지 힘을 받고 있어요. 얘는 그래서 일단 세 가지 한번 모두 적어볼게요. 자, 알짜 힘이 한 일은 2분의 1 mv의
이게 제곱이고. 자, 수직압력은 뭐 나지 n으로 씁니다. 노멀 포스. 수직압력이 하는 일은 mg, 크기는 이제 mg야 이거. 그렇죠? 그다음 이동한 거리하고 힘의 방향이 몇 도예요? 코사인 90도. 근데 코사인 90도 얼마니? 예, 0입니다. 0. 그치? 그 다음에 S 곱하면 이거는 0이 돼버려요. 아, 수직압력은 한 일이 없다. 뭐 이런 뜻이냐 이게. 즉 수직압력은 에너지의 변화를 주지 못했다 이런 뜻이에요. 요 놈은. 자, 그러면은 중력이 한 일은 또 뭐 W라고 한번 적어볼까요? 얘는 mg 곱하기 코사인 세타 곱하기 이것도 0이 돼버립니다. 즉 이 물체에 에너지의 변화를 준 거는 누구밖에 없냐? 알짜 힘만 에너지의 변화를 주고 수직압력과 중력은 에너지의 변화를 주지 못하였다. 그렇죠? 이게 만약에 위로 올라갔다면 수직압력 쪽으로 힘이 있다면 어떻게 계산이 되는데 중력 쪽으로 움직였다면 계산이 되는데 중력 방향이나 수직압력 방향으로 변하지 않았다. 높낮이가 변하지 않았다. 그렇다는 얘기는 중력이나 수직압력은 한 일이 없다라고 보면 됩니다. 이해되나요? 좀 어려워요? 자, 얘들아, 그럼 어렵다면 이렇게 한번 해봐. 일단 단순하게 교재 내용처럼 이것만 좀 알아도 돼요. 단순하게. 자, 그럼 볼까요? 두 번째. 자, 이번에는 이제 우리 수직 방향으로 움직이면 어떻게 되겠냐? 자, 2번 여기까지 정리해주고 넘어갈게요. 페이지 55쪽에 1의 정의. W는 F 곱하기 S 곱하기 원래 가운데 F 곱하기 코사인 세타가 힘의 크기를 구하는 방법이고 교재는 코사인 누가 자고 있다. 자, 힘 이동거리 그래프 중에서 면적 있죠? 면적이 1이다. 표시 한번 해볼까요? 면적.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56쪽에 들어가 볼까요? 자, 역학적 에너지 중에서요. 우리 운동 에너지부터. 역학적 에너지는 운동 에너지나 포텐셜 에너지의 합을 말하는데요. 자, 아무튼 운동 에너지부터 해볼게요. 에너지 일을 하면은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물리량이고 단위는 줄과 같다. 운동 에너지, 포텐셜 에너지, 열 에너지, 전기 에너지, 확인 등이 되게 많은데요. 물체가 일을 하거나 일을 받을 때 물체 W만큼의 미칩니다. 에너지 변화가 생긴다. 이 에너지 변화, 그렇죠? 책에는 이렇게 나와요. 델타 E, 에너지 변화량을 1이라고 부르고 그 에너지 변화량을 구하는 방법이 F 곱하기 S 곱하기 코사인 세타가 된다. 뭐 이런 얘기였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에너지 변화. 그래서 어떤 물체 에너지가 변했다면은 일을 받았네. 자, 그래서 어떤 물체 에너지가 얘들아 증가되는 경우가 있다. 증가되는 경우. 그럴 때 플러스 1을 받았구나 라고 얘기하고 어떤 물체 에너지가 감소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마이너스 1을 받았구나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런데 2번 볼게요. 2번. 자, 운동 에너지. 운동 에너지는 운동하는 물체가 가지는 에너지로 단위는 1의 단위와 같은 줄을 쓰고요. 질량의 m의 물체가 V의 속력으로 운동할 때 2분의 1 mv 제곱으로 그 물체가 받은 일의 양을 계산 가능합니다. 그렇죠? 결과를 가지고 얼만큼 일을 받았는지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3번 일과 운동 에너지 정리 볼까요? 물체 작용을 미칩니다. 알짜이미한 일.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알짜이미한 일. 자, 알짜이미한 일은 운동 에너지의 변화량. 거기 아래쪽에 보니까 줄줄줄 나와 있죠? 이게 알짜이미한 일입니다. 그냥 얘들아 F 말고 FR로 적어두세요. 이렇게. 왜냐하면 이게 굉장히 포인트야. 우리가 배우는. 알짜 힘이 있냐 없냐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FR로 적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알짜 힘이 한 일은 이렇게 알짜 힘이 한 일은 운동 에너지가 된다. 자, 다음 두 번째 이걸 일과 에너지 정리라고 일 운동 에너지 정리라고 부르고요. 되게 중요합니다. 이거. 왜냐하면 물리라고 하는 게 거의 운동이 변해. 빨라지든 느려지든. 그렇죠. 그래서 누가 그 물체에다가 일을 해줬기 때문에 운동 에너지의 변화가 생기는데요. 운동 에너지의 변화가 생기지 않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물리 문제에서는. 그래서 운동 에너지가 얼만큼 변했는지 빨리 찾아내면 그 물체 해준 일량을 쉽게 구할 수 있게 되는데요. 이 관건이야. 이 단원에서. 역학적 에너지 보존에서는 그 에너지의 변화량이 얼만큼이 찾아내는지가 관건이에요. 그렇죠? 중상 과정에 1만 구해서는 안 돼. 에너지의 변화량을 계산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바로 물체가 받은 일의 양이야. 그렇죠? 자, 이제 이 중상 과정에서는 이 물체가 이 에너지를 가지고 있어? 이 에너지를 가지고 있어? 그러면 얼만큼 변했니? 하고 이렇게 해준 일을 구할 수 있는데 처음에 에너지만 주어지고 나중에 에너지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물리에서는. 이게. 그래서 나중에 에너지를 찾아가지고
얼마큼 변했는지 계산해내는 요 조금 더 고난도 문제예요. 자, 그 다음에 페이지 57쪽 한번 넘어가 볼게요. 57쪽 포텐셜에 들어가 볼게요. 자, 그러면은 알짜임 말고 중력에 대해서 해준 일. 이거 뭐라고 부르지? 중력에 대해서 해준 일. 요걸 한번 해볼까요? 또는 탄성력에 대해서 해준 일. 이런 경우는 이제 어떤 형태로 바뀌는지. 잠깐 졸고 있는데 얘들아, 내가 좀 빨리 해줄까? 졸면? 집에서 그런가? 자, 눈 감고 있었대요. 그래, 눈 감고요? 그거 괜찮아, 그거. 자, 그래서 우리 교재에다가 최대한 많이 적어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히터를 좀 꺼드릴게요. 말씀들이 더워서 그럴 수도 있어. 자, 너무 자기 좋은 온도거든요. 자, 보자, 얘들아. 잘 봐. 질량이 M인 물체다.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놈을 잡아당길 겁니다. 누가? 중력이. mg라는 힘으로. 자, 이 녀석을 우리가 위쪽으로 mg라는 힘으로 잡아당겨서 알짜 힘은 0인 상태로 잡아당기는 거예요. 알짜 힘이 없으니까 뭐만 되냐? 알짜 힘이 한 일은 생기질 않습니다. 운동 에너지는 안 생겨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높이 h만큼을 잡아당길 거야. 이걸 모두 4번 할 거니까 4번 하는 동안에 깨우치세요. 책에 있는 것만 외워서는 절대로 우리 물리를 깨우칠 수 없어. 자, 높이 h만큼을 잡아당겼다. 그러면 우리가 해준 일이 하면 잠깐 f 곱하기 코사인 세타 곱하기 s 중에서 f는 mg란 힘으로 코사인 세타는 0도니까 1 같은 방향이니까 s는 h 대신 넣었으니까 이런 경우에는 mg h로 이런 양을 구할 수 있게 되죠. 그렇죠? 그렇죠? 자, 두 번째는 이 물체를 이 mg라는 힘으로 이 비스듬하게 올렸습니다. 여기까지. 자, 그래서 이동한 거리는 s만큼 이제 이동을 시켰고요. 수직 높이는 h는 변함이 없어요. 직각삼각형을 그리게 되면은. 그러면 이 물체를 잡아당기는 해준 일이 얼마냐면은 f 곱하기 코사인 세타 곱하기 얼마니? s 해주면 되겠죠? f는 얼마가 된다? mg는 건 변함이 없어요. 물체를 들고서 이렇게 쭉 여기도 올린 거야. 그러니까 움직이는 방향과 힘의 방향이 일치가 되지 않는 경우죠. 그치? 코사인 세타 곱하기 s를 해주면 얘들아 코사인 세타는 얼마가 되겠어요? 이 각도가 세타가 되면 이 각이 세타가 돼버립니다. 그래서 여기 s와 h를 표시하게 되면은 코사인 세타는 요거 빗면분의 요 밑면 여기 높이가 되겠죠. 얘는 그래서 얘는 s분의 h가 되기 때문에 없어지죠. 얘도 mg h가 돼버립니다. 그런데 요거를 깨우치는 사람이 있고 안 하는 거에 따라서 우리 학생들이 이제 좀 달라지는데요. 무슨 말이냐면은 어떤 물체가 빗면을 가지고 움직이는 물체가 있어요. 질량 m의 물체가. 그래서 지구가 이놈을 mg라는 힘으로 잡아당겨가지고 이놈이 여기까지 내려왔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지구가 한 일량은 얼만큼이냐? 예를 들어서 이동한 거리는 s이고 떨어진 거리는 높이 h가 된다면 물체가 중력이 작용을 해서 그렇죠? 중력이 작용하는데 위로 잡아당기는데 해준 일의 양은 중간에 뭐 요렇게 가도 상관없어. 그렇죠? 중간에 어떤 각도가 되더라도 뭐랑만 관계 있다. 힘의 방향, 중력 방향의 반대쪽으로 올라간 길이 그 힘을 주게 된 중력의 반대쪽으로 올라간 길이 요거하고만 관계가 있는 거지. 중간에 뭐 이렇게 올라가든 이렇게 올라가든 이건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해준 일이랑 계산할 때는. 그치? 우리가 뭘 배우는 거라 그랬어? 이거 중간 거 계산하기 귀찮으니까 결과만 볼 거라 그랬잖아. 즉! 이 에너지의 변화량은 해준 일의 결과를 얘기하는 건데 이 결과를 중간에 어떻게 가든 상관없이 얘는 무조건 mgH로만 표시가 돼요. 중력에 대한 일은. 알겠지? 그래서 빗면에서도 지구가 아래쪽으로 중력을 줘서 잡아당기게 되면 얘가 한 일은 얼만큼이냐? 필요 없어. 일로 내려가는 힘. 왜 우리가 몰라도 돼. 이건 물리투야. 그치요? 아래쪽으로 준 힘 mg와 아래쪽으로 내려간 길이 h만 알게 되면은 중력이 한 일의 크기를 쉽게 구할 수가 있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그치? 그래서 왜 코사인 세타를 집어넣었냐면은 저거를 집어넣지 않고는 우리 학생들이 빗면 문제와 물리 문제를 풀 수 없기 때문에 이제 학교에서는 원래 코사인 세타 안 배우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그런 빈면 문제는 이해가 안 됩니다. 이 문제 왜 풀어질 몰라요, 이 이유를. 그래서 조금 복잡합니다, 이 개념 완성 교재가. 잘 따라하고 재밌어 얘들아 진짜. 안 그러면 이유도 모르고 식을 외워야 된다니까. 잘 나가 운동량 충분량까지. 그러다 갑자기 일과 에너지 들어가면 선생님이 이거 원래 이런 거야. 그런 거구나. 아니야, 원래 이유가 있어요, 물리는. 잘 봐봐. 그래서 어떤 물체가 떨어지게 되면은 이 운동한 거리는 상관이 없어요. 이 물체를 잡아당긴 중력 방향으로 움직인 거리 높이, 요거만이 물체가 물체에 준 일의 양이 됩니다. 그럼 선생님, 만약에 빗면에 물체가 이렇게 있는데요. 얘는 속력 V로 움직이고 있고 얘는 속력 3V로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 물체가 이렇게 떨어져 가지고 2V가 될 때까지 해준 일의 양, 운동 에너지의 변화량은 자, 그럼 이 물체가 여기까지 그동안 얘가 지구 중력이 해준 일의 양, 운동 에너지의 변화량은 이거는 뭐 1이라고 쳐볼까요? 2라고 쳐볼까요? 이렇게 같을까요? 다를까요? 이거 당연히 다르지. 왜? 떨어진 거리가 다를 거란 말이야. V에서 2V가 됐어. 그럼 속도 변화량이 델타 V는 V가 되고, 그렇죠? 3V에서 그러면 얼마가 되겠어요? 속도가. 가속도는 상관없어. 처음 속도가. 속도 변화는 같아. 항상 같은 면에서는. 얘는 4V가 되기 때문에 평균 속도는 3.5V가 되고 얘는 1.5V가 됩니다. 그치? 그럼 같은 시간 T를 곱해주게 되면은 움직인 거리가 달라? 다르단 말이야. 움직인 거리의 비가 몇 대 몇이냐면은 3.5 대 1.5니까 7대 5가 7대 3이 되겠네요. 이게 7대 3이 움직이면 떨어진 높이의 비도 7대 3이 되기 때문에 얘들이 받은 운동 에너지의 변화량, 중력이 해준 일이 R자 힘이야. 다 봐봐. 여기서 R자 힘이 아니라 운동 에너지라고 그랬지. 가만 냅두면 이때 그냥 떨어지는 물체는 중력이 하는 일이 바로 R자 힘이 되는 거야. 그게 뭐가 돼요? 운동 에너지로 변하는 거예요. 그렇지? 그래서 이 중력이 그냥 올라가는 것만 따지지 말고 내려가는 걸 생각을 해보면은 중력이 잡아당겨서 중력이 힘으로 얼마만큼 움직였냐 해준 일이 바로 R자 힘이 해준 일이 되기 때문에 중력이 해준 일만큼 운동 에너지로 변하고 그만큼 퍼텐 에너지는 감소하게 돼버립니다. 이거를 일과 운동 에너지의 정리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다시 중력이 올리는 것만 생각하지 마. 중상 가정처럼 내려갈 때가 있어. 중력 때문에 이렇게. 그러면 중력이 잡아당긴 힘이 R자 힘이 되기 때문에 그 힘만큼 운동 에너지가 생기게 되고 그리고 그만큼 또 퍼팅 에너지는 똑같이 감소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올라간 거리 얘들아 여기 너무 이걸 하지 마. 이게 주어지는 거는 떨어지는 비율을 말해주는 거야. 이게 알겠지? 항상 중요한 거는 실제로 움직인 거리보다는 떨어진 높이가 중요하게 된 겁니다. 항상 요걸 기억해 두세요. 자, 그럼 네 번째 한번 볼까요? 네 번째. 잠깐만. 자, 우리 학생들 필기 많이 가면 좋다고 했죠? 그치? 여기에 수능의 원리가 다 들어있어요, 지금. 그래서 이 수업을 제대로 안 듣고서 처음에 어려울 수가 있어. 이게, 봐봐. 이거는 어떤 일을 해주는 과정이야. 일을 해주는 과정. 이거는 결과야, 결과. 요것도 결과야. 그치? 이 두 가지가 매치가 안 되면 어려워요, 이 단원이. 이게 같은 건데. 지금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요? 월급으로 치면 그럴 수도 있고, 우리 학생들 요런 걸 수도 있지, 학교 선생님이 교무실 앉아서 되게 바빠, 너무 많아, 이렇게. 근데 반장, 청소 다 했어? 네. 반장은 다 지켜봤어. 누가 얼마큼 청소하고. 선생님은 청소 다 됐어? 네. 끝났어? 선생님은 에너지를 따진 거야. 반장은 일하는 과정을 지켜본 거고. 그치? 누가 더 피곤하겠어? 물론 선생님도 피곤하시겠지만 일일이 지켜보는 게 피곤하지. 눈까지 아프잖아. 일단 눈이 지켜봐야 되는데. 그치? 그 과정을 생략시켜준 게 에너지야. 그치? 누가 어떤 형태의 일을 해놨건 간에 A가 일을 하고 B가 C가 여러 명이 일을 했을 수도 있어. 그 물체에다가. 근데 그걸 다 개무시하고서 그냥 결과만 딱 따지는 게 에너지라고. 알겠지? 그 에너지가 더 편한 거야? 일이 편한 거야? 에너지가 편한 거예요. 지금 우리한테는. 에너지가 더 편한 거야. 단지 일과 에너지가 더해졌을 때에는 관계가 있다고. 그치? 그 물체에다가 플러스의 일을 하면 에너지는 증가할 것이고 마이너스의 일을 하면 감소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마이너스 1이 어떤 경우인지 볼까요? 그러니까 플러스 1은 대충 감이 잡히고 있어요. 자, 마이너스 1은 이런 경우다 얘들아. 물체가 움직여. 일로 움직여. 그런데 힘을 오른쪽으로 준 게 아니라 왼쪽으로 줬어. 자, 보자 얘들아. S하고 F가 몇 도예요? 이르는 각도가. 예, 180도에 잘했어요. 그럼 코사인 180도는 몇이에요? 예, 마이너스 1입니다. 이런 경우가 마이너스의 워크 1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움직이는 방향과 힘의 방향이 반대 방향이 됐을 때 물체 에너지를 증가시키는 게 아니라 감소시켜 버립니다. 자, 무슨 말인지 잡아봐. 어떤 물체가 질량 2kg인 물체가 4m/s로 움직이고 있어요. 그런데 이 물체가 높이도 안 변하고 수평면에서 어떤 에너지를 가지고 있냐? 운동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상태인데, 그렇죠? 이 운동 에너지를 가진 물체는 뭐 어떤 용수 처리라든지 자기가 속도가 0이 될 때까지 밀고 들어갈 수 있죠. 이렇게 에너지를 가지면 어떤 형태로든 남한테 힘을 주어서 움직일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그런 걸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얘기하고 줄여서 에너지라고 부르는 거죠. 일을 해놓으면 다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게 되는데 그런 걸 에너지라고 한다. 그러니까 운동 에너지라고 하는 거는 그만큼을 남한테 또 일을 할 수 있게 돼 있어요. 밀면서 힘을 주면서. 자, 어떤 운동 에너지를 가지고 있어. 결과적으로 운동 에너지 볼까요? 2분의 1 mv의 제곱이니까 2분의 1 곱하기 2 곱하기 4의 제곱. 그래서 얘는 16줄의 운동 에너지를 이제 가지고 있게 됩니다. 자, 그런데 운동하는 쪽으로 힘을 주면 좋은데 운동하는 반대쪽으로 힘을 줬어요. F라 힘으로. 어머나. 그래가지고 이놈이 4m 움직이면서 정지했습니다. 이거 4m 움직여서 정지했어요. 어허, 이런 경우는 운동 에너지가 증가한 게 아니라 감소시킨 경우죠. 그치? 감소한 운동 에너지가 얼만큼이다? 16입니다. 알겠지? 오케이? 그럼 16이라고 하는 거는 F 곱하기 얼마다? 코사인 세타 마이너스 1이니까 생략하고, 그쵸? 4m 집어넣으면 얘는 마이너스, 아무튼 4N인 걸 알 수 있게 됩니다. 즉, 에너지의 변화량이 이 물체에 어떤 운동 에너지만 증가시키거나 하는 건 아니야. 감소시킬 때가 있어요. 오케이? 알겠어요? 무슨 말인지? 자, 그래서 잠깐. 그러면 이 물체를 뭐 힘을 줘서 에너지를 감소시킬 수도 있는데 실은 뒤에 있는 4kg의 물체를 끌고 가. 얘가 붙여놨어. 이렇게. 그러면은 냅두잖아? 그 운동량, 충격량 때문에 어떤 속도를 가지게 돼요. 이렇게. 그치? 그래가지고 여기에 마찰력이 있는 어떤 이제 문제를 만들 수 있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 물체가 어떤 운동 에너지를 가지고 있었는데 뒤쪽에가 마찰력 때문에 자꾸 잡아당겨 이게. 그래서 그 힘의 크기를 구하는 게 우리의 목표다. 좀 복잡하죠, 이 과정은. 자, 다시 이 일의 양을 구할 수 있으면 결과적으로 나중에 이제 포텐셜 에너지 양도 이제 이해가 되죠. 적어볼게요 이제. 그리고 두 번째는 중력에 대한 일. 중력에 대한 일의 양은 자, 중력에 해준 일의 양은 포텐셜 에너지의 변화량이 됩니다. 이 포텐셜이라고 불러요. 자, 이거 보자. 어떤 물체가 여기 있던 물체가 위로 올라가거나 또는 비스듬히 올라가거나 또는 더 완만하게 올라가서 여기가 있거나 여기가 있거나 이 물체가 있는 위치. 자, 위치는 뭐가 위치지요? 이동거리나 변이가 위치입니다. 이게 되지? 그럼 처음에서부터 봐봐. 일로 가거나 이동한 거리가 같겠어요? 다르겠어요? 당연히 다릅니다. 변이도 다릅니다. 위치는 모두 다른 거예요. 그치? 하지만 에너지는 똑같아요. 어디 올라가든. 그치? 그래서 위치 에너지라고 표현하기 좀 어려워. 위치 에너지는 위치에 따른 에너지를 말하는 거기 때문에 위치라는 표현이 참 더럽게 참 이해가 될 듯 안 될 듯 이상하죠. 근데 이걸 뭐라고 불러야 되냐면은 같은 높이에 있을 때 가지는 잠재적인 해준 에너지, 이거는 포텐셜 에너지라고 부르고 위치라고 표현하면 안 됩니다. 이런 경우는 알겠죠? 위치에 따라 달라. 같은 위치는 달라도 에너지는 같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위치라는 표현을 쓰면 안 되고 이 에너지를 포텐셜 에너지라고 부릅니다. 포텐셜 에너지. 자, 이거를 구하는 방법은 얼마큼 구하냐? 그렇죠? 얘는 mgH가 되는데요. 좀 외워줘야 되겠죠? mgH로. 자, 한 개 하나만 더 볼까요, 이제? 얘들아 잘 따라가고 있어요.
여기부터 고난도입니다. 곧바로 이제 우리는 내신 대비를 할 거기 때문에 좀 어렵게 들어갑니다. 좀 힘들어도 질문 많이 해주세요. 나 질문 좋아하니까. 자, 어떤 물체가 중력에 대해서 일을 할 수도 있지만 중력이 물체 일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이번에 좀 다른 일을 한번 해볼게요. 질량이 m인 물체에다가 EMG라는 힘을 주어서 H만큼 잡아당깁니다. 이때는 어떻게 일이 생기는 거냐? 자, 그래서 일단 모든 물체는 1번 R자 힘이 있는지 없는지부터 보는 거예요. 그래서 지구는 중력이 mg인데, 그치요? 우리가 잡아당기는 크기는 EMG입니다. 그치? 그러면은 이 물체는 R자 힘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그쵸? 그리고 중력의 크기만큼의 해준 일의 양은 포텐셜 에너지로, 이게 힘이 얼마를 주는 간에 이 물체 mg 중력만큼의 힘만을 중력에 대한 일이라고 하는 것이고, 남은 힘은 전부 다 운동 에너지로 변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mg니까 자 중력이 한 일, 중력에 대해서 해준 일의 양은 mg라는 힘이 한 것이고, 자 R자 힘이 한 일의 양도 mg만큼 한 거니까, 그쵸? mgh 약분시켜버리면 몇 대 몇이 된다? 1대 1이 돼버립니다. 이해되니? 그럼 어떤 학생이 선생님 1대 1이 무슨 뜻을 가지고 있나요? 같다라는 뜻도 되는데 어떤 학생이 엄마한테 용돈을 10만 원씩 받아요, 한 달에. 그리고 아빠한테 용돈을 10만 원씩 받습니다, 1대 1로. 그래서 얘를 6개월을 받았네? 그러면 이 비율은 1대 1의 비율은 변한다 안 변한다? 안 변해요. 1년 동안 받았어, 이 짓을. 고등학교 3학년 동안 내내 이 짓을 받은 거야, 1대 1로. 그러면 엄마한테 받은 돈과 아빠한테 받은 돈의 비율은 변화가 있겠어, 없겠어? 변하지 않죠. 즉 이거를 이런 상태로 1m를 잡아당겼다. 그래도 포텐셜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는 1이 되기 때문에 그 포텐셜 에너지만큼의 운동 에너지는 그만큼의 포텐셜 에너지가 0이 될 때까지, 잠깐만, 그 운동 에너지 가진 거는 반대쪽으로 누가 잡아당기면, 그쵸? 근데 운동 에너지 감소하겠죠. 그치? 그래서 이 물체 반대쪽으로 잡아당긴 포텐 에너지만큼의 운동 에너지만큼 다시 올라가 버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얘를 H만큼 잡아당기잖아. 포텐셜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가 1대 1로 들어있기 때문에 그 상태에서 이 물체는 운동 에너지만큼의 포텐 에너지만큼 더 올라갑니다. H만큼은 더 올라가요. 이렇게. 그 다음에 떨어져 이렇게. 이해되나요? 무슨 말이냐면은 1kg이 있어. 중력과 또 G는 10m/s 제곱이라고 쳐볼게요. 이 녀석을 지구는 10N의 힘으로 잡아당겨요. 20N의 힘으로 5m 당겼단 말이야. 그치? 그 다음에 냅뒀어. 그럼 어떤 상태가 되겠어? 5m 당겼잖아. 이 물체의 R자임, 중력은 10N, R자임은 10, 1대 1이니까 항상 포텐셜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는 1대 1이구나. 그래서 이걸 5m 잡아당겼지? 그러면은 포텐 에너지랑 운동 에너지 똑같아. 그래서 운동 에너지가 포텐 에너지 5m만큼 더 올라갔다가 떨어지게 돼 있어. 그러니까 최고점을 구할 때는 어떻게 구하는 거냐? 총 해준 일은 전부 다 운동 에너지가 0이 될 때까지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거야, 쉽게 그냥. 알겠지? 운동 에너지가 0이 될 때까지 중력에 대한 일하는 거. 중력만큼. 오케이? mg라는 힘으로 h를 잡아당겼으니까 아래쪽 mg로 h만큼 당길 때까지 0이 될 때까지 올라가 버린단 말이에요. 다시. 어려워요? 자, 이 물체를 20m를 당겼어. 그 어디까지 올라갈 거냐? 최고점은 20m를 또 올라갔다 내려오기 때문에 얘는 총 40m가 됩니다. 이해되니? 이게 1m, 2m, 3m, 4m, m, h 상관이 없어요. 어떤 숫자가 돼도 비율은 변함이 없어. 자, 하나 더 해볼게. 어려워하는 것 같아서. m인 물체를 3mg라는 힘으로 h만큼 잡아당겼다. 이 물체의 최고점의 높이는 얼마가 되겠는가? 얼마가 되겠어, 씨? 3mgh지. 해준 일이 그만큼인데. 오케이? 빗면이든 수직이든 상관없어. 그만큼 일해버리면은 그냥 이 물체 3mgh 일을 해놓으면은 얘는 그만큼 높이 올라가서 내려오는 거야. 빗면에 올라갔든 위로 올라갔든 무조건. 방향은 상관없어요. 알겠지? 중력에 대한 수직 높이만큼 올라갔다 내려오는 거. 어떤 형태건. 자, 봐봐. 그래서 이때 가지는 포텐셜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의 비율은 몇 대 몇이 된다? 1대 2가 됩니다. 이해되지? 그래서 H만큼 잡아당겼단 말이야? 얘는 중력 mg니까 mg h가 되고, 얘는 R자 힘이 EMG니까 EMG h가 되니까 항상
어떤 높이가 가도 엄마가 10만 원 주고 아빠는 20만 원 줬어. 1년이 되건 2년이 되건 5m건 10m건 1년이건 3년이건 얼마큼 잡아당겨도 비율은 변함이 없어요. 얘는. 그래서 어떤 높이를 잡아당겨도 이 물체의 최고점의 높이는 잡아당긴 거리에 2배만큼 더 올라갔다가 내려와서 잡아당긴 거리에 총 3배만큼 올라갔다 내려오게 됩니다. 이해되니? 근데 어. 여기서 그 1이 아니 중력이라는 일이랑 알짜리라는 일은 여기 이해가 안 되는데 네. 이게 왜 이제 포텐셜 에너지랑 운동 에너지에 비례하는지 이걸 잘 모르겠어요. 왜 저 비율이 이렇게 맞아 떨어지는지 포텐셜 에너지랑. 오! 이게 잡아당기는 힘의 양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이게 지금 여기서 1대1 되는 거 있잖아. 왜 mg 알겠어. 그럼 이렇게 한번 따져보자. 어떤 물체가 10줄의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고 쳐보자. 어때? 알겠어요? 그래요. 그럼 얼만큼의 일을 할 수 있어요? 그렇지. 그러면은 이때 가지고 있는 운동 에너지가 mgh를 가지고 있다고 쳐보자. 운동 에너지가. 그럼 얘는 얼만큼 일을 할 수 있어요? 그렇지. 근데 올라갈 때는 누구에 대해서 일해주는 거겠어요? 그렇지. 그럼 얼마큼 올라가겠어요? 그렇지. h만큼입니다. 방향에는 관계없이 h만큼을 더 올라갔다 내려오게 되는 거죠. 즉 운동 에너지를 mgh 값으로 표시할 수 있다면, 그렇죠? 그 높이 h를 쉽게 구할 수 있게 된다 이런 얘기인데, 여기서 만약에 이 mg처럼 그러니까 이제 근제는 왜 이게 1대1 가지고 있으면 왜 굳이 1만큼을 더 올라가냐, 왜 떨어지는지 모르겠다. 그렇죠? 왜냐하면 가지고 있는 에너지를 위치 에너지 형태로 표시해 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를 운동 에너지 형태로 2분의 mv 제곱으로 표시해 버리게 되는 순간 계산이 복잡해져요. 이 운동 에너지가. 그래서 이 에너지라고 하는 거는 이 어떤 결과를 말하는 거기 때문에 이 녀석을 집어넣어도 돼. 굳이 구해가지고 2분의 mv 제곱 그냥 넣어도 돼요. 이거를 되는데 굳이 그럴 필요는 없어요. 한번 해볼까? v 제곱으로 식을 한번 만들어서. 자, 그러면은 이 물체에 mg라는 힘을 줘가지고요 h만큼 가속도 운동을 시켰다. 그러면 이제 얼만큼의 가속도 운동을 할 것이냐, 운동 에너지는 과연 얼만큼이 될 거냐, 그렇죠? 운동 에너지 한번 해보자. 아까 이제 m 곱하기 a 곱하기 이게 2a분의 v의 제곱 마이너스 v의 제곱 중에서 v는 0이 될 것이고, 자, 이 중력은 mg고 알짜 힘이 mg가 됐기 때문에, 그렇죠? m에다가 알짜 힘이 아무튼 요거 mg라는 힘이죠. mg 그렇죠? 요만큼이 이제 물체의 운동 에너지 변화가 되겠네요. 그렇지? 근데 가속도가 얼만큼이냐? g라는 m에다가 mg라는 힘을 주면은 가속도는 g가 돼버려요. 이렇게. 이해됩니까? 무슨 말인지? 오케이? 없어요. 그럼 얘는 2분의 1 mv 제곱이 돼버리게 되고, 이 mgh를 계산하게 되면은 요런 바뀌어버립니다. 요런 거 식으로 쓰게 되면은. 두 번째, 그럼 이 v는 어떤 값을 가질 거냐? 뭐 그럴 수도 있죠. 그치? 그래서 g라는 가속도로 h만큼 잡아당기게 되면은 이때 동력 v는 얼마가 되냐면은, 자, 시간이나 관계없이 이 a의 s는 v의 제곱 마이너스 v의 제곱이 되겠죠. 속도가 0이 되니까 속도 v는 루트 2 곱하기 가속도는 g고 높이는 h가 되니까 루트 2gh가 돼버립니다. 그러면 요 놈은 2분의 1 곱하기 루트 2gh의 제곱이 돼버리기 때문에 이게 얼마가 되겠어요? 질량 어디 갔니? 질량 아무튼 m 빼주고, 그럼 여기 제곱해주면은 2gh 아니요? 그렇지? 2분의 곱해서 없어질 거 아니에요? 이렇게? 값은 mgh가 돼버리기 때문에 굳이 이렇게 적어도 되는데, 이렇게 적어도 상관없어요. V를 계산해가지고 넣으면 똑같은 값이 나와. 얘는 운동 에너지가. 그래서 자, 이 설명이 길었는데 결론적으로 말해서 에너지라고 하는 거는 요런 어떤 식으로 표시가 가능하긴 한데, 그렇죠? 우리가 쓰기 편한 형태로 적어도 상관없습니다. 운동 에너지라고 해서 꼭 mv 제곱 형태로 적을 필요는 없어요. 이 똑같은 값의 크기로 구해서 있게 되는 거야. 반대로 포텐셜 에너지도 운동 에너지 식을 방금 빠따로 가능하죠. 운동 에너지를 이것만 적지 마. 무슨 말이냐면 당연한 거지. 그게 우리가 배우는 거야. 에너지라고 하는 건 형태가 다양하다 이게. 그래서
중력이 물체를 잡아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고 냅두면은 중력이 물체를 잡아당기는 알짜인 만큼 포텐셜 에너지는 감소하고 그만큼의 운동 에너지는 변하니까 이 운동 에너지와 포텐셜을 더하게 되면 그 값은 변하지 않는다. 이거를 역학적 에너지 보존이라고 부르고 우리가 배우는 게 이 단원이에요. 이 중력도 물체를 잡아당기면 알짜임이 한 일이 되기 때문에 그만큼 운동 에너지만큼 생기는 반면 포트 에너지는 감소하게 돼 있고 반드시 두 개 합은 똑같으니까 운동 에너지 보자. 예를 들어 어떤 물체가 이렇게 떨어졌다고 쳐볼게요. 예를 들어서 여기서 H만큼 떨어지고 여기서는 뭐 3H만큼 떨어졌다. 여기서 가지는 운동 에너지 한번 봅시다. 경로랑 관계가 없어요. 여기서 가지는 운동 에너지는 mgH가 될 겁니다. 이해되니? 알겠어요? 운동 에너지. 그러면 3mg, 총 3H만큼 떨어졌단 말이야. 여기서 가지는 운동이 얼마가 되겠어? 굳이 mv제곱 쓰겠어? 미쳤니? 그냥 3mg H만큼의 운동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 이런 얘기죠. 그치? 그럼 운동 에너지가 몇 배다? 3배가 됐기 때문에 여기서 움직이는 V라면 얼마가 되겠어? 루트 3V로 루트 3배로 빨라지게 돼. 이해되니? 근데 여기서 4mgH 아니에요? 어디요? 높이가 4mg. 알았어. 여기서부터 3H야. 아, 전체가 4면 당연히 4가 되는 것이고 전체가 떨어지고 여기 떨어지고 어디로 이게 떨어진 높이 이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굳이 mv제곱으로 쓰지 마시고 퍼트 에너지를 구해가지고 속력이 몇 배냐? 그러면은 퍼트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가 3배네? 그럼 속력은 루트 3배가 되겠네? 제곱해서 3배가 되면 이렇게 이게 암산으로 풀어야죠. 이 문제를 알겠지? 그러니까 운동 에너지라 그래서 이걸로만 풀 생각을 하지 마. 이렇게 표현 가능해. 그렇죠? 퍼트 에너지를 이렇게만 풀려고 하지 마. 이걸로도 표현 가능해요. 전부 바꿔서 언제든. 그러니까 이거는 에너지의 양의 크기를 말해주는 식을 말해주는 것이지 운동 에너지는 반드시 이렇게만 표시한다 된다 이런 뜻은 아닙니다. 쉽게 보라고 만들어 놓은 거란 말이야. 알겠지? 어떤 사람이 말이야 아빠가 딱 한 달 동안 1,000만 원 딱 벌어왔어. 그랬더니 1,000만 원 딱 했더니 어떤 사람은 또 달러로 적어놨네. 아 나 진짜 씨 짜증나? 8,000불 적어놨단 말이야. 뭐 8,200불 이렇게 머리 아파 씨. 그랬더니 막 아씨 또 환율 계산해 하지 마. 그냥 1,000만 원 똑같은 거야. 달러 생긴 형태 달러도 같은 값이라고 이게. 오케이? 너무 원으로만 계산하지 마세요. 엔화도 있고 원화도 있고 또 중국 돈은 뭐가 있냐? 중국 돈. 위안. 이 위안도 있고 또 유럽 가면 저 새끼들은 저거 뭐야 유로화도 써요. 시방새들. 그렇게 복잡해 시방. 계속 필리핀 가면은 필리핀이냐? 몇 동. 아우, 헷갈려. 또 어디 가잖아? 홍콩 가잖아. 홍콩 달러가 있고 미국 달러가 두 가지가 있어. 달러가. 나 이 새끼들 이상한 개생이들이 많아요. 세상에. 그치? 그냥 그대로 쓰세요. 뭐 우리가 가게 가가지고 편의점에서 뭐 음료수 사 먹는데 우리는 달러로 몇 달러 이렇게 안 해. 수입해온 물건도 다 우리 값으로 계산해가지고 쉽게 보게 해놨단 말이야. 쉽게 쓸 수 있는 걸 하세요. 걱정하지 마 얘들아. 알겠지? 너무 형태에 구애받지 마세요. 이 단원에서는. 내가 쉽게 할 수 있는 걸로 쉽게 하는 게 좋습니다. 하려면 굳이 나오긴 나와. 형태가 좀 바뀌더라도. 그치? 하지만 시간이 부족하니까 굳이 그냥 이제 지금은 하지만 원래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시간이 없어. 부족해. 계속 볼게요. 자 다시 한번. 그래서 이 M인 물체 3mg라는 힘으로 잡아당기게 되면 운동 에너지는 이 포텐 에너지보다 2배가 된다. 왜 이렇게 표시해야 되는지 알겠죠 이제? 그렇죠. 그래서 그때 가지고 있는 포텐 에너지보다 반드시 2배를 가지고 있으면 운동 에너지가 0이 될 때까지 올라갔다가 내려오기 때문에 총 올라가는 높이는 3H만큼 올라갔다가 내려오겠습니다. 이해되니? 무슨 말인지? 그래서 처음에 얼마의 힘으로 얼만큼 잡아당겼냐 그만큼 올라갔다. 3H, mg 빼고 3H만큼 올라간 이걸 잘 봐야 돼. 처음에 얼마의 힘으로 줬는지. 알겠지? 그러면 복잡한 계산이 필요 없이 그냥 눈에 보여요. 정의를 알았기 때문에. 일의 정의. 이건 일하는 과정을 알려줬잖아. 그치? 그만큼이 바로 에너지야. 일하는 과정. 나왔는데 뭘 계산해 이미. 둘 중에 하나만 알면 되거든. 근데 일하는 거 이걸 알면 그게 이거야 나중에. 어렵게 표시하지 마. 이게 나왔으면 물로 푸면 돼. 그치? 3mg로 h만큼 잡아당겨. 그럼 일한 거 아니야. 그만큼 올라갔다가 내려온다니까 3h만큼. 뭔 계산이 필요하냐고 이게. 알겠지? 하지만 과정으로 따지면 중력에 대한 열과 알짜임의 한 일의 양은 항상 알짜임이 가진 만큼 운동에너지 위쪽으로 올라간다면
0이 될 때까지 올라가니까 이렇게 표시하는 것이고, 과정을 보고 풀 수 있다면 과정으로 푸는 것이고, 결과를 보고 풀 수 있다면 결과를 풀어나가게 되는 거죠. 당연히 편한 걸로. 알겠지? 너무 형태 구애받지 마시고 편한 대로 하세요. 역학적 에너지는 그래서 보통 사람들마다 식을 만드는 게 운동량 충분량까지는 식이 비슷한데 역학적 에너지는 학생마다 다 다릅니다. 식이. 그래서 많이 아는 사람들은 단순한 식을 쓸 거고 이 단어를 이해 못한 사람들은 책에 있는 해설서에 있는 식을 수십 번 반복을 하겠죠. 학생들은 가능하면 빨리 거기서 벗어나시고 자기의 식을 빨리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단어는 나도 풀이를 해주겠지만 선생님이 풀어주는 이 해설이 꼭 좋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도 있어요. 시간이 오래 이해시키기 위해서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 수업을 듣는 우리 학생들은 어떻게 하면 저 식을 좀 나는 어차피 이런 과정을 알았으니까 빨리 풀어볼까 연구를 많이 해보세요. 이 단원이 그러면 수능까지 쉽습니다. 이 단원이 어려운 게 뭐냐면은 식을 쓰다가 시간이 다가 식을 쓰다가 그래서 어떻게 식을 좀 단순화시킬 거냐. 자, 정리 한번 해볼까요? 알짜임이 한 일은 운동 에너지의 변화량이 되고요. 중력에 대해서 위로 들어 올리는 일의 양은요. 이게 경로랑 관계없이 올라간 높이만 계산하면 되는데 그걸 포텐셜 에너지라고 부르고 만약에 알짜임을 가진 채로 들어 올리게 되면은 두 종류의 에너지가 동시에 생겨버리게 된다. 그렇죠? 그래서 이 문제 형태를 꼭 굳이 따로따로 배워서 이렇게 쉽게 나온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두 개가 더해지는 경우도 있어요. 알짜임과 한 일도. 알겠죠? 그래서 당황하지 마시고. 자, 세 번째 볼까요? 이제 용수철에 의한 이제 포텐셜 에너지 설명해 줄게요. 자, 용수철도 마지막 한번 설명할 건데 용수철은 특징은 여기 학생들이 뭐 이제 어떻게 해줘야 되냐? 요게 역학적 에너지까지 배울 거기 때문에 용수철의 에너지 결과만 보고서 이게 뭐 중처럼 풀 거라면은 상관이 없는데 우리는 용수철의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와 포트 에너지가 더해지는 형태를 모두 풀 거예요. 그래서 일단 기본적인 것부터 한번 해봅시다. 탄성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 한번 해볼까요? 탄성력에 대해서 해주면 어떤 식으로 표시가 될까? 세 개예요. 세 개만 알면 돼. 요거만. 자, 탄성력에 대한 일은 이제 얼만큼이 될 거냐, 뭐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때 우리 학생들이 가장 중요한 점이 있어요. 어떤 애가 선생님, 저는 1을 보려니까 어려워요. 1이 너무 어렵습니다. 그러면 에너지가 이 원에서 이 2가 됐거든요. 그러면은 얘가 한 일은 얼마가 될까요? 얼마겠니? 빼주면 되지. 지가 한 일은 이해돼? 얘가 남한테 얼만큼 일을 했습니까? 어떻게 알아? 예를 들어서 처음에 100만 원 가지고 있었어. 나중에 80만 원 가지고 있었어. 그럼 이 차이값을 구하면 되는데 굳이 그 20만 원을 내가 계산하고 싶단 말이야. 이거 막 하지 마. 에너지의 변화량이 딱 나오면은 그게 쉬운 거야. 그 계산 방법이. 굳이 거기서 한 일의 양을 구하려고 노력하지 말라고. 같은 건데. 알겠어요? 증가하는 것도 마찬가지야. 200만 원 됐어. 그럼 200만 원 됐으면 끝난 거야. 그럼 100만 원에서 200만 원 됐으면 얼마큼 더 더해진 거야? 100만 원 더해진 거지. 이렇게 생각하면 돼. 굳이 이걸 아는데 힘 F에다가 힘이 막 이게 이거 얼마니 이거 이런 거 하지 마. 그냥 계산할 수 있으면 그냥 계산하면 끝나는 거야. 알겠지? 나 다 해줄 거야. 이것도 해주고 요것도 해주고 다 하긴 할 건데 일단 요건 시간이 오래 걸려서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풀어야 되는 문제도 있긴 있습니다. 이제 아무튼 이제 탄성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도 그 양이 얼만큼 가지고 있는지가 중요한데요. 용수철이 원래 길이가 있어. 원래 길이 이렇게. 그래서 원래 길이 갖다가 이 끄트머리부터 전체 원래 길이를 랭스 L0 이런 식으로 표시할 거예요. 선생님은 달라. L1, L2 이렇게 마음대로 다르기 때문에 잘 보세요. 그런데 이 녀석을 힘을 줘가지고 늘릴 거야 내가. 이렇게. 그래가지고 요만큼이 늘어났어요. 늘어난 길이는 우리 보통 움직인 거리는 S라는 표현을 쓰는데 용수철은 실제로는 왔다 갔다 합니다. 이렇게. 왔다 갔다. 그래서 요거 그냥 X, 변이 X. 많은 길이는 아니에요. 조금만 왔다. 10cm, 2cm. 예를 들어 10cm는 0.1m 항상 우리는 미터 단위로 씁니다. 약속이에요. 그러면 1cm는 당연히 0.01m가 되기 때문에 요거 주의하세요. 미터로.
자, 그러면은 요걸 여기서부터 그 힘의 크기를 한번 계산 한번 해볼게요. 어떤 식으로 표시가 되는지. 자, 후계 법칙에 따라 후계 법칙이 뭐냐면 늘어난 길이가 2배가 되려면 힘도 2배가 필요해. 힘과 이 움직인 거리는 비례해. 이런 걸 후계 법칙이라고 하는데요. 후계 법칙이 벗어나는 한계, 탄성 한계라고 해요. 거기를 벗어나면 쭉 늘어나서 원래 안 돌아가. 그다음부터는. 그래서 용철마다 견디는 힘이 있어. 사람도 그래요. 어느 정도 탄성력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이렇게 하다가 넘어가면 목이 탁 떨어집니다. 밑에. 그러면 돌아가질 않죠. 그런 것처럼 용철도 힘을 견디다가 나중에는 그냥 에이스 인생 어차피 베린 몸 그리고 원래는 안 돌아가 버려. 그 단계까지를 후계 탄성계수, 후계 법칙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항상 문제는 훅 이게 쏘면 돼요. 훅 이렇게. 그래서 여기 늘어난 거리 x와 힘의 크기 f의 크기 중에서 이만큼 잡아당겼다. 이게 바로 해준 일이 아니에요. 면적. f와 이거 s 대신에 x라고 적었을 뿐이에요. s 대신에 면적이 해준 일이 양입니다. 알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해준 일이 만약에 f와 x가 이렇게 있다. 그럼 이게 면적 구해주세요. 이게 면적이 막 빗면이다. 그러면 fs 이 빗면 이게 해준 일이 양이 됩니다. 여러분이. 그래서 곡수 힘이 바뀌면 지랄 같으면 어떻게 되나요? 아래쪽 면적 구하세요. 이렇게. 이건 나중에 연력하게 살 거야. 이렇게 지랄 같은 거 저기서는 안 하고.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아래쪽의 면적만 구해주는 겁니다. 곱해주면 안 돼요. fs 나왔는데 이거 약간 큰일 나요. 2분의 2분의 해줘야 돼. 2분의 반드시. 알겠지? 이게 면적 구하는 거야. 힘이 일정할 때는 상관이 없는데 힘이 바뀔 때는 자, 이 용철 한번 실험을 한번 해봤어요. 이제 그래서 0.1m 당길 때 얼마큼이 필요했냐? 20N이 필요했다. 그렇죠? 이게 실험 한번 했단 말이야. 그러면 얘들아 우리 머릿속에서 상상을 한번 해보자. 2배만큼 잡아 내리려면 힘이 2배로 필요하겠죠? 그렇지? 굳이 이거를 다 할 필요는 있다 없다? 없습니다. 한 번으로 끝나죠. 그치? 그런데도 이해 못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조금 더 만약에 이게 0.3m 당길 때나 또는 x만큼 당길 때 얼마큼이 필요한 것일까? 아유, 두 번 해야 되겠구나. 0.5m만큼 당길 때, 그 다음에 x만큼 당길 때 얼마큼이 필요한 것일까? 한번 계산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비례식으로 한번 해보자. 0.1m 당길 때 필요한 힘의 크기는 20N이었다면 0.3m 당길 때 필요한 크기는 F 예를 들어서 0.3이다. 여기다 이제 적을 거다. 0.3 요렇게 요 각. 자, 그러면 식을 한번 해볼까? F 0.3은 얼마가 되겠어요? 예, 0.1m 분의 20N 곱하기 0.3m 이렇게 표시가 되겠네요. 그렇죠? 자, 그럼 만약에 한 번 더 해볼까? 0.1m 당길 때 20N이 필요했다면 0.3m 당길 때는 얼만큼이 필요한 것인가? 그러면 5m 당길 때 0.5m. 그러면 F 0.5m의 크기는 얼마냐면은 0.1m 분의 20N 곱하기 0.5m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되겠죠. 뭐 하려고 하는지 알겠지? 그치? 그래서 어떤 힘의 크기를 알기 위해서는 항상 따라다니는 값이 나오게 됩니다. 비례식으로. 그치요? 이걸 미리 그냥 계산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놈을 뭐라고 부르냐면은 용수철 상수라고 부르는데 그냥 미리 계산해서 200N/m 이렇게 1m 단위로 적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그 용수철을 실험을 한번 하는 게 있단 말이야. 실험을 하다 보면은 어떤 값이 나오게 되거든? 그치요? 이 값을 구하는 건 다른 말로 뭐라고 불러요? 기울기라고도 부릅니다. 기울기. 0.1m 분의 20. 그치? 이거를 이 그래프의 기울기 값. 기울기가 일정하니까 기울기가 일정한데 민명 곱해주면 높이 구하는 거 아니야? 그치요? 그래서 이거를 용철 상수라고 하는데요. 어떤 용철은 뭐 이럴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형태가 있어요. 그치요? 기울어진 정도를 알려주기 위해서 표시해주는 요 값. 요거를 용철 상수라고 부릅니다. 그러면은 얘는 얼마가 되냐? 용철 상수를 구했단 말이야. 용철 상수는 200N/m입니다. 그치요? 곱하기 얼마 해준다? 0.3 해주는 거예요. 그럼 얘는 60N인 걸 구할 수 있게 되고. 자, 얘는 200N/m인데 0.5배 얼마가 되겠어요? 얘는 당연히 100이 되겠습니다. 그치요? x일 때는 얼마가 되겠어요? 그렇지. x일 때는 그 값을 여기다 곱해주면 돼.
용점 상수에다가 그 길이 곱해주는 것처럼 그렇죠? k 곱하기 x라고 적을 수 있겠죠. 그래서 x만큼 남길 때는 필요한 힘의 크기는 얼마가 되겠습니까? k x로 적을 수가 있게 됩니다. 이해되니? 자, 그래서 k에다가 0점을 곱하면 20, k 0점을 이런 식으로 되는 것처럼 얘도 kx를 표시할 수가 있게 되는데 그러면은 여기까지 해준 일의 양, 그렇지, 귀찮아 또 이거 하나. 어이구, 귀찮지만 해야 돼. 이 과정을 알아야 돼. 짜증나. 그러면은 여기까지 이제 해준 일의 양을 계산하기 위해서 삼각형의 면적을 구하려고 치면은 높이가 kx야. 자, 밑변 길이가 x예요. 그러니까 삼각형 면적 얼마가 되겠어요? 2분의 1 곱하기 kx에다 이수 곱해주니까 kx의 제곱이 되겠죠. 그래서 이거를 탄성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라고 부릅니다. 여기까지 되나요? 예, 그래요. 자, 그러면은 이 물체를 이제 용철이 대충 뭔지 알았으니까 자, 탄성 계수도 배웠고, 그렇죠? 수업 들을 때 잘 되게 재밌어. 내가 솔직히 이 수업을 하면서 학생들한테 뭐 물리 어렵니? 그냥 자체가 어렵진 않대. 단지 자기가 생각한 물리랑은 다르대. 자기가 생각한 물리는 공식에다 집어넣고 때려놓고서 막 답이 나오는 건 줄 알았는데 이건 그게 아니야. 막 머리를 써야 돼. 그쵸? 식으로 안 풀리고 식을 만들어내야 되는 겁니다. 학생들이 이해를 해서 물리를. 물론 식으로 푸는 게 좀 맞는 건 한데 이거를 식을 정해진 식이 없어요. 물리라고 하는 거는 여러 가지 형태로 바꿀 수 있기 때문에 여기는 하나의 소개되는 과정을 설명하는 것이지 꼭 이대로 풀어라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아무튼 탄성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는 이렇게 여기다 다시 한번 적어줄까요? 이렇게 얘는 2분의 1 k x의 제곱로 적을 수가 있게 됩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은 아까 NJH가 운동 에너지로 변하는 것도 뭐 이것도 되고 얘들아 여기에다가 물체를 매달아 놨어. 질량 M의 물체를 이렇게. 그럼 냅두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지. 이 물체가 얘를 잡아당기면서 보자. 힘의 크기가 점점 어떻게 돼? 힘이 점점 작아지게 됩니다. 그럼 와씨 봐봐. 만약에 여기 봐. X만큼 0.5m만큼 잡아당겨놨거든? 이렇게 질량 M의 물체를 나 근데야 봐. 여기까지 잡아당겼단 말이야. 물체를 이렇게. 근데 내가 냅뒀어. 그러면은 용수철이 물체를 잡아당기는 힘의 크기가 요게 크기가 점점 어떻게 돼? 점점 작아져. 이해돼? 그래서 물체를 만약에 0.3m만큼 잡아당겼단 말이야. 그러면 요만큼의 포텐셜 에너지를 가지고 있고 요만큼이 물체에 해준 알짜임이한 일이 되면서 물체의 운동 에너지로 변하게 됩니다. 얘네들은. 그렇죠? 그러면은 이 면적을 미쳤냐 그지나게 현재 에너지가 얼만큼이다. 처음에 에너지는 이만큼이다. 이 차이값 그만큼이 이제 운동 에너지가 되는 거란 말이야. 굳이 이 면적 구해가지고 이거 하지 말라고 이를 구하지 말고 에너지 양을 구할 수 있을 때는 에너지 양의 차이값이 받은 일이거나 한 일의 양이 되기 때문에 에너지가 적어졌다면 일을 한 거예요. 그러면 그만큼 이 물체는 어떤 에너지가 생기게 되는데 일을 받았기 때문에 얘는 마찰력이 없는 곳에서 양체를 잡아당기면 뭐로 변하겠어요? 알짜임이 되기 때문에 그게 운동 에너지가 돼버린다는 얘기지.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배우는 게 뭐다? 높낮이가 변하거나 용철에서 물체가 왔다 갔다 하더라도 가지고 있는 포텐셜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하고 변하지 않는다. 이 법칙을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 알겠죠? 뭘 배울 건지 계속 볼게요. 페이지 57쪽에 포텐셜 에너지. 중력의 포텐셜 에너지는 mgh고요. 경로에는 관계가 없습니다. 자, 3번 탄성 포텐셜 에너지 볼까요? EP는 2분의 kx 제곱이 되고요. 경로랑 관계가 없습니다. 얘도. 그치요? 그치? 넘어가 볼까요? 잠깐만. 중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 볼까요? 중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 선생님, 중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는 어떻게 따지나요? 그러면 지구 중력, 지구 질량이 낮이 m. 물체 질량이 스몰 m. 여기 물체 지구 중심에서부터 떨어진 거리에 따라서 그 힘의 크기는 얼마냐면은 중력의 크기는 원래 적어줬나? 중력 상수 곱하기 떨어진 떨어진 거리야 지구의 질량과 물체 질량이랑 관계가 있다. 이렇게 적을 수 있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물체를 여기서부터 우리가 힘을 줘가 잡아당기는 여기 잡아당기는 거. 이렇게. 그러면은 거리가
떨어진 거리가 길면 길수록 힘의 크기는 점점 작아지게 돼 있어요. 그 힘이 점점 작아져 버립니다. 이해되니? 그래서 이 물체를 여기까지 잡아당겼어. 중력이 0이 될 때까지. 그러면 그때까지 해준 양이 얼만큼이냐? 그쵸? 이걸 적분시켜 갑니다. 적분 배웠어요? 적분시켜. 인티그럴. 그래서 0, 거리 0에서부터 무한대까지. 이렇게. 오케이? 자, 힘의 크기. G 곱하기 R의 제곱분의 라 제곱분의 dr 딱 해줍니다. 이렇게. 오케이? 자, 해보면 얼마가 돼요? 이 값은. 무한대는 뺑이야. 0 빼지 0 집어넣으면 된단 말이야. 그치? 무한대로 어떻게 할 거야? 얼마가 되겠어? 그 값이 R분의 G 라지 M 스몰 M이 되어버립니다. 자, 이렇게 하는 게 이 아무튼 나중에 물리투에서 배울 내용이고 이건 우리가 배울 건 아니다 이런 얘기죠. 잠깐만. 이렇게 아주 멀리 있는 곳에서는 중력의 힘이 mg가 아니라 계속 이게 힘의 크기가 좀 바뀐다. 근데 우리가 지표면에서 우리가 시험 문제 내는 거는 이 높이에서는 힘의 크기는 항상 그냥 여기서 그냥 바로 옆에는 그냥 크기가 변함이 없다. 그런 얘기예요. 이걸 알려고 하지만 우리 과정이 아니야. 알겠지? 적분하는 건 전부 다 2학년 과정 끝나고 나서 고3 때 배우는 거예요. 적분한 형태는. 이걸 배우면 되게 쉬운데 물체 운동 있잖아. 운동하는 거. 그 미분 딱 시키면 속력 그냥 나와. VT 그래프 적분 딱 해버리잖아. 이동한 거리 그냥 나와요. 원래는 나오는데 아직은 우리는 미적분을 안 쓸 겁니다. 이거 적분하면 돼. 원래는 이것도 인티그를 0부터 r까지 적분시켜주면은 이 식이 나온단 말이야. 이게 재밌죠? 넘어가 볼까요? 자, 페이지 58쪽 볼까요? 자, 그래서 역학적 에너지 보존에 관한 얘기 한번 봅시다. 말로는 되게 쉬운데요. 이론이 이해 잘한 사람들은 성준이는 역학적 에너지 보존 어렵지 않았었나? 저는 이해는 했었는데 문제가 어려웠어요. 그치요? 그래서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 물체 어떻게 참 문제가 되게 다양합니다. 그래서 자, 정리 한번 해볼까요? 물체가 가진 이 포텐셜 에너지가 냅두면 우리가 힘을 안 주고 냅두면 이렇게 기본적으로 포텐셜 에너지만큼 운동 에너지가 생겨서 한 지점에서 가지는 포텐셜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는 변함이 없다. 탄성력을 가지고 물체를 잡아당기게 되면은 탄성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가 감소하면서 물체의 R자인 만큼 일을 해주기 때문에 이 탄성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 합도 변화가 없다. 이런 거를 역학 에너지 보존이라고 부르고요. 나중에 수능 특강 할 때나 마라톤 할 때는 그래프 형태를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지금은 필요가 없어서 58쪽 볼까요? 역학 에너지 보존. 역학 에너지 외력이 작용 우리가 물체를 건들지 않는다면 자 가지고 있는 운동 에너지와 포텐셜 에너지는 일정하다. 1번 중력에 의한 역학적 에너지 보존 볼까요? 중력에 의한 역학적 에너지 보존.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 중력에 의한 역학적 에너지 보존. 떨어도 되는 그냥 떨어도 되는데 자 운동 에너지가 항상 0이 되는 지점을 찾아볼게요. 0이 되는 지점. 그래서 물체가 떨어졌어. 오케이. 요만큼 더 걸린 시간 t초 동안 우문화. 그 다음에 ET가 됐어요. ET가 되면은 등 가속도 운동을 하게 되면은 이 물체는 시간의 제곱배만큼 움직이기 때문에 떨어진 거리가 S만큼 굴러 내려갔다면 이땐 전부 다 4S만큼 굴러 내려가게 됩니다. 시간이랑 관계가 있죠. 등가속도 운동을 할 때는 항상 시간이랑 관계가 있어요. 이때 떨어진 거리가 H였다면 이때 떨어진 거리는 모두 4H가 되고 얘보다 떨어진 거리는 3H로 계산이 되겠죠. 그렇죠? 항상 빗면의 길이가 4배가 되면은 떨어진 높이도 4배만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때 가지는 처음에 운동 에너지가 0인 지점이 있어요. 이때 가지는 포텐셜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의 비율, 포텐셜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 합은 언제나 같습니다. 자, 그래서 맨 처음에 가지고 있는 포텐셜 에너지가 얼만큼인지 한번 적어볼게. 에이씨, 모르겠다. 자, 이럴 때에는 가장 아래쪽 지점에 있는 포텐셜 에너지가 0이다. 그래서 거기를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식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이 아래쪽이 얼마인지 알 필요는 없어. 그쵸? 우리가 중요한 건 그게 아니야. 여기를 잘라내가지고 그 문제 중에서
우리가 필요로 하는 어떤 부분을 포텐셜 에너지의 기준면으로 잡아버리는 거예요. 편의상. 자, 그러면 여기가 기준면이 되고요. 그 포텐 에너지는 0이다. 그렇죠? 이때 가지는 운동 에너지는 1이다라고 볼 수 있게 됩니다. 아니다. 자, 이때 포텐 에너지는 얘라 H만큼 떨어지고 아직 3H만큼 남아있으니까. 그렇죠? 비율로 따지게 되면은 포텐 에너지가 1만큼 감소했고 아직은 3만큼 가지고 있으니까 비율은 3대 1이 됩니다. 이해되니? 그럼 이때 가지고 있는 포텐 에너지는 얼마가 되겠어요? 4만큼 가지고 있을 겁니다. 4, 3대 1. 여기까지 해야 돼요? 그런데 이 물체가 바닥면까지 내려왔으면 포텐 에너지는 0이 될 것이고 운동 에너지는 4배가 되겠죠. 그치? 운동 에너지가 4배가 됐기 때문에 속력 V는 몇 배가 되냐? V는 2배가 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알겠죠? 자, 비율로 이제 구하는 건데 이 물리에서는 우리 중3 과정에서는 높이가 얼만큼일 때 포텐 에너지 정도의 비율을 높이를 정해줍니다. 거기서는. 근데 이제 물리에서는 물체가 이게 어떤 시간 동안 얼마큼 내려갈지는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걸 계산해 등속가속 운동을 계산해서 거기에 대해서 떨어진 높이만큼 운동 에너지를 변하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지점에서는 포텐셜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 합은 일정하다. 이런 법칙을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이라고 부른다. 알겠죠? 자, 올라가는 것도 똑같습니다. 자, 계속 볼까요, 이제? 자, 롤러코스터 운동이 있는데, 선생님, 그러면 롤러코스터가 이렇게 내려와가지고, 이렇게 올라와서, 이렇게 됐다고 쳐보자. 그럼 원래 높이가 얼마인지 알아야 돼요. 여러분, 이제 알아야 됩니다. 자, 근데 원래 높이가 여기 있으면 좋은데, 얘들아, 이 원래 높이가 안 나오고, 이 물체가 속력이 V로 움직였답니다. 오우씨, 쉣. 가만히 놓은 물체가 처음 게 안 나와요. 어디서 떨어뜨리는지 모르겠어. 여기서 떨어뜨리는 여기는 나도 알 수가 없어요, 지금. 이 처음 속도 V야. 이게 움직이고 있어. 이것처럼 0으로 돼 있으면 되게 심플하거든? 이게? 떨어진 거리가 뭐 이거고 운동 에너지가 떨어진데 이게 1대 4니까 운동 에너지는 1대 4. 이게 딱 여기 나오는데 이게. 그렇죠? 이미 운동 에너지를 가지고 있어서 얼마큼 떨어졌는지 모르는 상태예요. 오케이? 그래가지고 이 물체가 여기 딱 떨어졌는데 여기까지 떨어졌는데 여기까지 2V의 속력이 되었답니다. 이렇게. 대박 골치 아픕니다. 이런 경우는. 그치? 오케이? 자, 이럴 때 거꾸로 찾아갈 건데, 보자. 여기에 운동 에너지가 1이라면, 여기에 운동 에너지는 얼마예요? 2V의 제곱배. 4가 되겠죠. 얘가 1만큼 떨어졌다면 얘는 4만큼 떨어진 거기 때문에, 그치? 얘와 얘 사이는 3만큼 더 떨어진 게 되는 겁니다. 알겠지? 그래서 항상 문제 유형이 정해진 게 아니고, 우리한테는 어떤 값을 풀려고 이쁘게 딱 문제를 정돈시켜 놓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경우가 있더라도 당하지 말고, 항상 떨어진 지점을 찾아보세요. 어디 떨어졌는지. 알겠지? 그러니까 이 물체는, 자, 보자. 이게 만약에, 3H를 지나갈 때 이런 상태였다면, 여기는 어디까지 올라갈 것인가? 얘가 3H만큼 내려왔다고 3H만큼 올라가진 않아요. 그치? 모두 H만큼에서 4H만큼 떨어졌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 3.5 H일 때 속력 V는 얼마인가? 이렇게 한다면 어떻게 하게 되겠어요? 여기서까지는 3.5 H에 해당하는 포텐 에너지와 그때까지는 운동 에너지는 얼마인지. 그렇죠? 이때까지는 가장 최하점에서의 운동 에너지는 그 포텐 에너지와 운동이 합의되기 때문에 빼가지고 운동 에너지 값을 계산할 수 있게 된다. 이런 얘기죠. 알겠지? 복잡하지만 그래서 어떤 지점에서는 포텐셜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는 일정하다. 알겠지? 어떤 이런 경우도 있어. 어떤 문제는 3.5H까지 올라간다? 못 올라간다. 이렇게. 그럼 원래 떨어진 높이를 항상 구해야 되거든. 알겠지? 항상 뭐가 중요하냐? 어디서부터 떨어지는지 찾는 게 중요해. 포텐 에너지는. 역학적 에너지 보존에서는 봐봐. 어디서 떨어지는지 찾아야 돼. 그냥 V라 그래서 에이씨 그냥 V인가 보다. 이거 아무 생각 안 하면 안 풀려요. 이 물리는. 알겠지? 항상 운동 에너지가 어디부터 0이 됐었는지 그거를 꼭 알아보세요. 자, 그래서 4번 역학제의 손실은 뭐 이제 마찰력이 생기면 손실이 됩니다. 넘어가 볼까요? 자, 확인 문제 좀 풀어볼게요. 그래서 페이지에 우리 학생들이 몇 개를 풀어봐야 되냐? 자, 페이지 62쪽에요. 6번, 7번, 8번 이렇게 풀어가겠습니다.
6번, 7번, 8번. 누가 더 빨리 푸나? 볼까요? 빨리 푸는 사람은 새콤달콤 쏠까? 다음에 3번, 4번. 미안해, 어려운 문제만 풀어서 넘어가고.